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김건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들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오늘 짚어드릴 것은 바로 히림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림건축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전시를 지원을 했었고, 이후 윤 정부 들어서서는 대통령실 그리고 관저 사업을 이제 추진을 했었던 건축 설계와 감리를 진행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00억 원이 넘는 법무부 용역을 담당하고 또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공사 등 여러 공사들을 많이 해왔는데, 물론 이제 히림이 아무래도 이제 건축 설계 사무소에 있어서 좀 상위권 안에 드는 곳이다 보니까 규모 있는 중견 기업인 만큼 이런 여러 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김건희가 본인의 사적 관계를 악용해서 이권 개입, 인사 개입, 공천 개입 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와 관련 있는 이 히림도 어떠한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림이 정부 특혜를 받는 듯한, 윤 정부 휘하에서 그 특혜를 받는 듯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드릴 건데요. 우선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이 바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러니까 코트라죠. 이 코트라에서 세계 인류 상품 27개 가운데 히림이 서비스업으로 유일하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선정이 된 것은 바로 공항건축 설계였는데, 이 공항건축 설계가 히림에서 여러 가지 했던 사업들이 있기는 합니다. 국내에서는 우선 인천공항 이제 1터미널, 2터미널이 있었고요. 외국으로 나가면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 여러 곳에서도 이제 공항건축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쳐서 공항건축 설계에 이제 선정이 된 것이 아니냐, 세계 인류 상품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정 과정들을 보면 다소 좀 의심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바로 세계 인류 상품 선정 조건입니다. 자, 원래요, 일반 제조업에서 세계 인류 상품을 이제 뽑게 될 경우에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요. 또 점유율도 5%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계시장 규모도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림이 이제 서비스업으로 됐잖아요. 서비스업 항목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조건이 굉장히 낮습니다. 완화가 되어 있는데요. 단지 규모가 수출 규모 500만 달러만 넘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500만 달러를 어떻게 넘게 됐냐, 히림이 2023년에 이 세계 인류 상품을 선정했으니까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에 따라서 이제 세계 인류 상품을 선정을 했겠죠. 이 히림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베트남 롱탄 국제공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업을 해서 이제 510만 달러를 넘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건에 겨우 넘긴 셈인데, 문제는 이게 그냥 히림이 단독으로 참여한 사업이 아니라 히림을 포함한 여러 참여사들이 함께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대표사인 히림한테 510만 달러가 그냥 들어온 거고, 히림이 실제적으로 여러 참여사들에게 그 수익을 분배해주면 그 규모, 수익 규모는 훨씬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10만 달러를 넘겼다는 이유로 일단 조건에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 과정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자, 원래 이 세계 인류 상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간사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심사를 하는 기관인데, 이 히림을 심사했던 기관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입니다. 중견연이라고 하는데, 이 중견연이 공교롭게도 히림이 회원사로 참여해 있는 곳입니다. 결국에는 히림이 회원사로 참여해 있는 곳이 심사를 해주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건데, 그 중견연에서 20년 넘게 심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히림이 이제 신청을 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심사기관에 그 중견연이 들어오게 됐고, 이제 중견연이 심사를 해주게 된 상황인 거죠. 굉장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맞물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세계 인류 상품에 히림이 어쨌든 선정되고 나서 7개월 뒤에 760억 원의 가덕도 신공항 설계권을 따냅니다.
이게 정말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데 이게 우연이라고만 보기에는 다소 의심이 가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세계 인류 상품이 된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우수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 인류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코트라가 지원을 해주면서 이걸 토대로 일종의 포트폴리오죠. 이걸 가지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 설계를 따낼 수 있도록 모종의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계 인류 상품의 특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들에서 지금 휘림이 이외에도 정부 특혜를 받은 것 같은 여러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10월 11일에 민주당 정의로 의원이 지적했던 바인데요. 이제 교육부 산하기관에 한국교직원 공제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300억 원 규모의 서울 호텔 부지를 재개발하는 그 설계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휘림을 당선시키고자 여러 공모 조건들, 방식들을 변경해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공항 종합 개선 사업인데요. 이건 이미 휘림이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입니다. 지난 4월에 인천공항에서는 제1터미널 이제 개선 사업을 이제 발주를 넣었는데 여기에 휘림을 포함한 여러 참여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인천공항에서 조건을 하나 걸게 돼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이전에 발주했던 여러 용역 설계를 참고해서 이제 그에 따른 인천공항 개선 사업의 설계도를 작품으로 만들어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자료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료들을 그냥 이제 참여사 모두에게 제공한 게 아니라 무조건 이 인천공항 본사에서 와서 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가자들이 인천공항의 본사까지 와서 용역 설계 이전에 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무조건 수기로 작성해 가게끔 해서 아니면 기억에 의존하게끔 해서 작성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전에 인천공항에서 이미 사업을 한번 진행해 왔었던 휘림을 제외하고 나머지 참여사들은 설계도 자체를 그려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휘림한테만 유리하게끔 된 조건이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2달 반 안에 작품을 내야 되니까 짧은 작품 제작 기간과 또 거기다가 이제 불충분한 자료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논란들이 일자 인천공항에서 조건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발주를 넣었지만 결국 휘림이 선정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업이 참고로 519억 원이나 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휘림을 선정한 인천공항공사 사장인 이학재 사장 역시 윤 정부의 보훈성 인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학재 사장은 2021년 윤석열 캠프에서 정무특보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천공항공사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학재 사장의 전임이었던 김경욱 사장이 있습니다. 김경욱 사장이 임기 10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사퇴를 하게 되는데 이 사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직서 제출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학재 사장을 이 인천공항 사장으로 꼽기 위해서 김경욱 사장을 내팽개친 것 아니냐, 팽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윤 정부의 보훈성 인사로 불릴 만한 여러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인천공항 공사도 결국 윤 정부의 보훈성 인사가 이 정부 특혜를 받는 듯한 그 휘림을 선정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아들어가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또 다른 의혹으로 국방부 그리고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출신 인사들이 휘림이나 도이치모터스에 취업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휘림에 취업한 인사들은 확인되는 것으로는 12명인데 이게 다 임원직에 들어가 있고요. 이 군 전역자의 추천을 받아서 입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에 지금 2022년 7월에 입사한 소령 1명은 지금 퇴직한 상황이고 이외에도 이 국방부나 법무부를 제외하고 나서도 지금 법무부 기획조정실, 그다음 서울고검, 국토교통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다양한 곳에서 지금 휘림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래 기업에서 외부 인사들을 영입할 때는 대외 협력이나 영업을 위해서 이제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휘림도 정부 부처 출신 인사들을 굳이 구태여 데려오는 이유는 결국 정부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 부처 출신 인사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는 이미 애초에 히림과 정부, 윤 정부가 결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부 부처 출신 인사들도 들어온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히림의 여러 사업들에 대한 그 특혜성 의혹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림은요,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수주가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가 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설계를 하고 설계권을 땄고요. 또 인천공항 개선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됐죠. 그러면서 올해 그 여러 가지 또 국내 수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수주 때문에 이제 역대급 실적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는 긍정적인 전망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힘이 정부 특혜를 이제 받아가면서 여러 국내 수주를 따면서 수익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히림이 윤석열 관련주,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주, 그다음 우크라이나 재건주 등으로 불리고 있는 형국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석유를 시추하는 기계인 해양 플랜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계를 건설하는 건설주로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로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히림이.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주가들에 의해서 주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정부와 관련되면서. 그러면 이게 되게 지금 삼부토건과 비슷한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윤 정부 비호 아래서 히림이 정부 특혜를 받아가면서 여러 호사들을, 그러니까 호황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좀 히림과 이 윤 정부의 커넥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증하면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지금 김건희를 둘러싼, 그리고 윤석열을 둘러싼 여러 이권 개입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